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다면 어제는 위, 아래 모두의 방향성에서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만약 물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으로 탈출 또는 익절로 마무리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기준과 대응은 매매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최소한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들도 많은 손해를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기준을 잡았고 그 기준대로 매매했고 브리핑대로 대응했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난 브리핑과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매매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수평 매물대. 기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수평 매물대가 있다. 어제 영상을 찍을 당시 이 바닥권이었는데 올라오더라도 두 가지, 여기를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 안으로 진입해줘서 봉이 굳는 것까지 봐야 상방으로 볼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저는 숏을 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 흐름을 보면 어제 굉장히 내동매매하기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줬어요. 첫 번째는 바닥을 한참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과 텔레그램 브리핑방에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기준 중 단 하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준다면 빨간 흐름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식의 상승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봤고, 이런 식의 상승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진행될 거는 사실 미리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에서는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롱보다 숏에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이라고 보인다. 하방에 대한 베팅을 조금 더 저는 강조했고, 리테스트가 온다면 저는 숏으로 대응해 보겠다라고 또 말씀드렸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다. 그래서 그대로 빔을 쏠 때 여기서 작은 봉으로 보면 둥근 천장을 만들어 줬어요. 저는 숏을 진입했고 윗꼬리를 달리며 음봉을 뿜어내고 있는 중이다. 결국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재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한번 쏟아냈을 때 이미 반익을 했고 리스크 관리가 끝나 있으니 1시간 봉 윗꼬리를 달고 상승 추세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면 아마도 우려했던 하락의 흐름으로 진행될 거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때 작은 봉에서 이 이후로는 이 추세를 리테스트했다라고 보이는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숏을 홀딩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들고 있고 리스크 관리를 끝내놓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여러 트레이더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무빙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확히 리테스트를 주고 하방의 흐름으로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 영상 말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혹은 숏 스위칭까지도 고려를 해볼 만한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 안에 있는 무빙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흐름에서 볼 때는 큰 범위에서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정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어떤 방향성을 보고 있냐면, 제가 최근에 화요일날 복귀 영상을 남기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 하락하는 한파동의 흐름에서 3820까지는 높은 확률로 갈 거라고 봤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미달이 나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큰 범위에서 하락하고 있는 흐름에 되돌림을 줘야 하는데 되돌림이 시간이 계속 끌리면서 주요 자리를 못 찍어주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큰 범위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러한 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천장이 만들어지면 두 가지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천장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 천장을 못 뚫어내면서 큰 범위에서 하락 가속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런 식의 B파의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C파가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꼽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그래서 롱은 더 이상 보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자리가 깨진 이후에는 저는 롱은 잡지 않겠다, 제 마지노선은 이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이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으로 그냥 고점을 따지 못하고 계속 미뤄졌을 때에도 A파, B파, C파의 흐름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흐름을 깨주려면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높아진 고점을 만드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될 거다. 즉 이 고점을 따기 전까지는 이 저점을 깨면 안 되고 이 고점을 따주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 롱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그 앞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이 부분, 이 상승하는 추세선을 뚫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뚫으려고 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제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이 마지막 찬스였는데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또 한 번의 하락 하속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천장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냈다.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세도 더 붙지 않고 더불어서 매도세가 더 강해지는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더 큰 범위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싸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 아주 장기적으로 15K부터 상승하던 추세선에 대한 부분이 현재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리테스트라고 보인다. 이 부분을 만약에 반전시키려면 이 추세도 돌파를 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를 하려고 어제 장대봉을 만들었다가 다시 꺾이면서 결국은 고개를 숙인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범위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고 작은 범위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롱을 잡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기적인 한파동, 가장 최근의 한파동의 추세로 봤을 때 얘도 382 자리를 올라 태워주고 어제 버텨냈어야 하는 자리 못 버텨냈고 다시 한번 음봉을 꼽아내면서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최소한 다음 강한 매물대가 있는 자리가 한 618 정도가 되는데 이 자리까지 만약에 빠져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흐름이 되겠죠. 그러면 70K 초반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태고, 이렇게 빠지고 만약에 반전을 만들어내려면 현재 이런 약한 지지대보다는 아마 이런 70K의 단단한 매물대까지는 좀 빠져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는 빠지는 게 꽤 높은 확률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쯤을 갔을 때 혹은 적어도 최소한 한 78K까지 갔을 때 이 약한 매물대를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직전의 자리를 저갱해주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롱을 조금 일찍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까지, 즉 7자를 보는 자리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을 때 어제 숏스위칭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숏스위칭을 말씀드린 대로 했고, 이 자리에서 숏스위칭을 했다면 반등 비파에서 잘 잡은 숏이 될 거고, 이 숏은 7자까지도 갖고 갈 수 있는, 아까 보였던 자리가 76K, 78K 부근이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숏을 볼 수 있는 손익비 좋은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숏을 올라오더라도 추가 숏을 태우고 최소한 이 저점이 갱신될 때까지는 한번 갖고 가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관점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현재 상태에서 또 바닥을 다지고 살짝 올라오려고 하고 있으나 단지 저는 이 단기적인 바닥에 대한 반등세라고 보고, 올라와도 결국은 이 88K 못 넘으면 다시 한번 숏각을 봐야겠죠. 적정한 자리에서 이런 매물대까지 또 올라와 준다면 추가 숏까지도 저는 고려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더 큰 범위에서의 쌍바닥이 깨지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숏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름 숏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점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어제 저는 두 가지 기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매매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매매를 하셨다면 그래도 큰 손해를 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서 정찰병 롱 살짝 던져놓은 거, 여기에서 추세선 닿을 쯤에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숏각을 보고 있다가 천장을 만드는 걸 보고 저는 숏을 때렸고, 이 숏을 현재까지도 갖고 오고 있죠. 일부 익절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제가 어제 브리핑 드린 대로만 기준을 잘 잡고 매매하셨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 저희 고정 댓글창에 보시면 단톡방이랑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텔레그램 방은 공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카톡방에서는 제가 상시 상주를 하면서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고 차트도 공유 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매매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장을 안 하시는 게 훨씬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입장을 하셔서 혼자서 조금 내동을 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무빙이 나왔을 때 혼자서 내동 매매를 하면서 시드가 갈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디 대응 잘 하셔서 큰 손실 안 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 관점을 많이 참고해 주셔서 같이 수익도 보시고 대응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